2026년 1월에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이걸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좀 충격적인 분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그야말로 지옥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동부전선 포크롭스크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총공세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전투 패배가 아니고요. 어쩌면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게 막강해 보이던 러시아의 공세가요. 그것도 가장 집중하고 있던 곳에서 무너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이야기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2026년 1월 5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사건은 바로 전날인 1월 4일,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지 1411일째 되던 날에 일어났죠. 1411일이라. 참 정말 길고 끔찍한 시간이네요. 맞습니다. 아무튼 바로 이날이 앞으로 전쟁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날 하루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건가요? 지난 몇 달간 뉴스만 보면 러시아가 포크롭스크 방향으로 정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이에요. 지난 수개월 동안 러시아 공격의 중심,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는 단연 포크롭스크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1월 4일에 전쟁 역사상 처음으로 그 구도가 깨졌습니다. 구도가 깨졌다고요? 네. 러시아의 공격 횟수를 보니까요. 포크롭스크 방향으로는 54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남쪽의 훌리아이폴레라는 지역에 무려 65회 공격이 집중된 거죠. 하루아침에 주 공격 방향이 바뀐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모든 걸 쏟아붓던 목표를 갑자기 바꾼다. 그건 러시아가 뭔가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기보다는 혹시 포크롭스크에서 더는 공격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건 러시아가 원해서 바꾼 그런 전략적 선택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말 그대로 떠밀려 난 것에 가깝습니다. 떠밀려 났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군이 포크롭스크를 러시아군에게는 그야말로 고기 분쇄기 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고기 분쇄기요? 네, 들어가면 그냥 갈려나온다는 그런 공포의 상징이 된 겁니다. 와, 표현만 들어도 정말 끔찍하네요. 그 정도로 방어가 견고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1월 4일 하루에만요. 포크롭스크 주변에서 러시아가 54번이나 공격을 시도했어요. 54번이나요? 네, 정말 파도처럼 계속 밀려온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우크라이나군이 이 모든 공격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격토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요? 네, 샤오베, 니코노리우카, 니르노브라드 같은 여러 마을 근처에서 정말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요. 결국 엄청난 손실을 더는 감당하지 못한 러시아 지휘부가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부대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 그 포크롭스크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깨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약한 곳을 찾아 나섰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다면 손실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부터 말씀드릴 숫자들이 이 전투가 왜 대참패라고 불리는지 설명해 줄 겁니다. 1월 4일 단 하루 동안 발생한 러시아군 사망자가 990명에 달했습니다. 990명이요? 네,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24시간 만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하루에 1000명이요? 그건 거의 대대급 병력이 통째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피해가 아닌데요. 그렇죠. 물론 공세를 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인명 손실이 크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수치는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병사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아버지였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장비 피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탱크 8대, 장갑차 2대, 그리고 포병 시스템이 29문이나 파괴되었어요. 와, 29문이나. 네, 다연장 로켓 2문과 대공 시스템 1기도 포함해서요. 특히 차량과 연료 탱크가 무려 169대나 불타버렸습니다. 와, 다른 것보다도 포병 시스템 29문이랑 보급 차량 169대라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대전에서 탱크는 돌격의 상징이지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건 사실 포병 화력과 보급이거든요. 맞습니다.
포병 시스템 29문을 잃었다는 건 그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화력 지원 능력이 거의 마비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급 차량 169대가 파괴되었다는 건 최전선 부대들이 총알도 식량도 연료도 공급받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신호죠.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단순히 장비 몇 대를 잃은 게 아니라 군대의 팔다리와 핏줄이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바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바로 드론인데요. 단 24시간 만에 러시아 드론 704기가 격추되었다는 겁니다. 700? 704기요? 하루 만에요? 네. 와, 이건 믿기 힘든 숫자네요. 요즘 전쟁에서 드론은 전장의 눈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정찰부터 포격 좌표 유도, 직접 공격까지 모든 걸 하니까요. 700기가 넘는 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는 건 이건 뭐 러시아군이 사실상 장님이 된 채로 싸웠다는 거나 마찬가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디에 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먹을 휘두른 셈이니 그렇게 엄청난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눈과 귀가 막히고 화력 지원도 끊기고 보급마저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작정 돌격만 하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겁니다. 이걸 전쟁 시작 이후 누적된 피해로 환산해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러시아군의 총 손실 추정치가 이제 11만 2천 명을 넘어섰어요. 11만. 여기에는 전사자뿐만 아니라 부상자, 포로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본 통계에서는 탱크는 11,000대가 넘게 파괴됐고 장갑차는 23만 대 이상, 포병 시스템은 3만 5천 문 이상을 잃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드론은 10만 대가 넘었고요. 이건 뭐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시작한 이 전쟁의 목표가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런 성공적인 방어를 해낼 수 있었을까?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이죠. 이건 분명히 잘 짜인 전략의 결과일 겁니다. 특히 그 통합방어 네트워크라는 게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바로 그 통합방어 네트워크가 이번 승리의 핵심 비결입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냥 여러 부대가 같이 싸운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포크로스크 방어에는 정규군뿐만 아니라 정보국, 국가방위군, 특수부대, 그리고 드론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팀까지 그야말로 우크라이나의 최정예 부대들이 모두 투입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드림팀이 구성된 거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부대들이 각자 싸운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의 유기체처럼요. 예를 들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특수부대의 소형 드론팀이 수풀에 숨어서 러시아 장갑차 대열이 이동하는 걸 발견합니다. 네. 그 순간 이 정보는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후방 10km 밖에 있는 포병 부대에 실시간으로 전송돼요. 포병은 몇 분 안에 좌표를 받고 포격을 시작하죠. 동시에 그 장갑차 대열이 향하는 경로에 있는 보병 부대에게는 경고가 전달되고 그들은 미리 대전차 미사일을 준비하고 매복에 들어갑니다. 아, 이게 바로 통합방어 네트워크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제야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서로 다른 부대들이 가진 정보와 화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결합해서 적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겹의 덫을 치는 방식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어디서 공격이 날아오는지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거미줄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병참, 즉 보급입니다. 전쟁은 결국 보급 싸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위대한 군대가 보급 문제 때문에 무너졌죠. 아무리 용감한 군인이라도 총알과 식량이 없으면 싸울 수 없으니까요. 그건 뭐 진리죠. 그렇죠. 우크라이나군은 미르노흐라드라는 도시로 이어지는 안전한 보급로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 보급로를 생명선처럼 사수한 거죠. 생명선처럼요? 이 길을 통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탄약, 식량, 의약품, 그리고 지친 병력을 교대해줄 지원 경력까지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든든한 병참 능력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러시아의 압박을 몇 달이고 견뎌낸 핵심적인 힘이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똑똑한 정보전과 촘촘한 협력 방어, 그리고 안정적인 보급.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기적 같은 방어 성공을 만들어냈군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점이시죠? 러시아는 이런 처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속 승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게 어쩌면 더 무서운 부분이죠. 러시아 선전 매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몇 달째 우크라이나 수중에 있는 도시들을 이미 점령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곧 다른 도시도 점령할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죠. 지금 포크록스크에서 보여준 처참한 실패를 보면 그들의 주장은 거의 망상에 가깝지만요. 네. 하지만 러시아 내부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을 겁니다. 현실과 선전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 괴리는 결국 내부적인 불안이나 균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번 포크롭스크 전투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현대전에서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거든요. 현대전의 승리. 현대전의 승리는 단순히 땅을 몇 평 더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적의 공격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해서 그들이 스스로 전략적 목표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와닿네요. 즉, 적의 전쟁 수행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포크롭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해낸 겁니다. 푸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를 그의 군대가 끝없이 죽어나가는 악몽의 정소로 바꿔버린 거죠. 네. 수만 명의 군인을 갈아 넣어도 아무런 의미 있는 영토를 얻지 못하게 만들면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전투의 가장 큰 전략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정말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적을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러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크롭스크 전선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전쟁의 주도권에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둘째, 우크라이나의 성공은 단순한 전투 승리가 아니라 여러 부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와 안정적인 보급이 만들어낸 빛나는 전략적 승리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러시아는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선전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점들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석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네요. 전쟁이 러시아에게 점점 더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숫자와 전략 분석 뒤에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비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모두에게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을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군사나 정치 시사에 관심 있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깊이 있는 해설과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저희 채널 전쟁 시사를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는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